일주일에 3일 내지 5일 정도 하루에 30분 이상 꾸준히 운동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같이 운동할 경우에는 여사람하고 대화가 갈 정도로, 그 다음에 휘바람 불어도 휘바람이 불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의 운동 강도가 되게 자기 체력 능력의 60%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걷기와 더불어 산모에게 좋은 운동이 수영이다. 임신 20주 이후에는 아기의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산모의 체중도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수영은 자궁에 압력을 주지 않으면서 심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으로 장시간 헤엄을 치기보다는 가벼운 수중 체조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다. 우선 뼈에 무리가 없고요. 산모들이 이렇게 배는 나오고 허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허리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다리도 많이 아프고요. 근데 물에 이렇게 부력에 의해서 떠 있으면 몸을 쭉 펴주기 때문에 스트레칭하는 효과도 있고 근육도 발달시켜주고 심장도 강하게 만들어주고. 최근 임산부들 사이에서는 자연분만을 위한 요가 교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좀 더 쉽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이렇게 몸 상태를 조절하는 것도 자연분만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자, 고양이가 기지개 켜는 것처럼. 그래서 특히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초산인 경우가 골반의 개폐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겁을 먹고 거의 제왕 절개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하는 동작만 꾸준히 따라 해도 우리가 출산할 때 통증을 많이 없애주면서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발바닥을 붙입니다. 그중에서도 안전한 출산을 위한 안산체조는 출산 시 골반 확장을 돕고 진통을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 이 상태에서 호흡을 편안하게 정리합니다. 자, 숨을 가득 마시고, 자, 숨을 토하면서 팔다리 쭉 뻗습니다. 자, 팔이 위로 쭉 뻗어 올라갈 때 폐활량까지 정대시킬 수 있습니다. 자연분만을 원하는 임산부들의 가장 큰 걱정은 역시 진통이다. 일부 산모들이 제왕절개를 선택하는 이유도 바로 진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서울의 한 임산부 교실.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이 남편과 함께 진통을 줄일 수 있는 호흡법을 배우고 있다. 들이쉬고 세요. 이런 프로그램은 실제로 진통을 줄이는 것 외에도 임산부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된다. 산모의 진통이 아기가 세상에 나오기 위한 통과 의례라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진통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다. 예, 나왔어요, 선생님. 애기 안으시고요. 이 출산이라는 것이 그냥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니고 내가 정말 저랑 저희 신랑하고 애기랑 행복한 일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많이 사라진 게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아요. 엄마의 그 좁은 곳에서 아기가 나오려고 하면 당연히 내 몸엔 통증이 있다는 거. 출산의 과정이나 아기가 행하는 노력들을 엄마가 이해를 해주면 통증이 막연히 무섭다기보다는 그래, 너도 힘들지, 엄마도 힘들거든, 우리 잘해보자 라고 된다면 좀 더 진통을 견디기에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적지 않은 임산부들이 임신 중 비만이나 출산의 고통 때문에 수술을 선택한다. 그러나 임신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결정은 달라질 수도 있다. 준비된 산모, 그것이 바로 자연분만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어머니라면 누구나 자신의 몸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게 마련입니다. 그 사랑을 단순히 분만법의 차이로 구분지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모진 고통 끝에 아이를 낳고 갓 태어난 아기와 체온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경험인 동시에 아기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자연분만은 말 그대로
자연의 섭리에 가장 충실한 출산법이기 때문입니다. 영화 브리짓 존스의 일기에서 뚱뚱한 노처녀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서 25kg 이상 살을 찌워서 깊은 인상을 줬던 배우 르네 젤위거죠. 하지만 그녀는 바로 다음 영화에선 몰라보게 날씬해진 모습으로 나타나서 또 한 번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국내에서도 고무줄 몸무게로 유명한 배우 설경구 씨가 있는데요. 영화 역도산에서 프로레슬러 역할을 맡아서 95kg까지 늘렸던 체중을 단 한 달 만에 16kg을 감량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살을 빼기가 쉽지 않은 일반인들에게는 정말 좀처럼 믿기지 않는 일이죠. 하지만 살을 빼는 비결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살을 찌는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비만 해결의 시작입니다. 옷가게를 운영하는 이신자 씨는 매일 아침 원단 시장을 찾는 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옷감을 고르느라 2시간 동안 시장을 도는 일은 그녀가 운동 삼아 5년째 하고 있는 일. 하지만 110kg이 넘는 체중은 좀처럼 빠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신자 씨의 비만의 원인은 무엇일까? 문제는 불규칙한 식사 습관에 있었다. 아침을 걸은 채 아침 시장을 다녀온 이신자 씨는 정오가 다 돼서야 아침 식사를 한다. 공복 상태인데다가 아침 활동량이 많다 보니 늘 과식을 하게 되는 이신자 씨. 20분도 채 안 돼 밥 2그릇을 비워내는 빠른 식사 속도도 문제다. 게다가 이신자 씨가 즐겨 먹는 대부분의 음식이 고열량식이라는 것도 비만의 원인이다. 아침에 돌아다니다가 이제 허기져서 들어와서 한 번에 그냥 먹으니까 그래서 폭식을 하는 것 같아요. 밤 시간도 대낮같이 느껴지는 서울의 동대문 패션거리. 이신자 씨는 이곳에서 옷 전문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결혼 후 체중이 30kg 이상 늘자 맞는 옷이 없어 맞춰 입기 시작한 일이 결국 큰 옷 가게까지 내게 됐다. 밤 11시가 다 되어 이신자 씨가 향한 곳은 상가의 매점. 장사를 시작한 후부터 대부분 저녁 식사는 이곳에서 분식으로 해결한다. 새벽까지 장사를 하다 보니 저녁 식사는 늘 늦은 밤중이다. 지금 이렇게 또 먹고 새벽에 끝나고 주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면 이제 소주도 한 잔씩 하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갈비나 삼겹살. 동대문은 거의 새벽까지 다 24시간 영업을 하거든요. 거기 끝나면 거의 주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불규칙한 식사 습관에서 비롯된 비만. 이신자 씨의 건강 상태는 괜찮은 것일까? 몇 가지 검사를 해봤다. 검사 결과 이신자 씨는 정상치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중성지방과 복부 비만, 내당능 장애까지 보여 대사증후군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사가 불규칙하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굶다가 늦게 먹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공복감이 높은 상태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빠르고 또 많은 양의 음식을 먹게 되죠. 그래서 과식, 즉 과잉 영양 섭취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밥 먹자. 또 와. 과식이 비만의 주 원인이라면 남들보다 많이 먹지 않아도 살이 찌는 이유는 무엇일까? 약 100kg의 몸무게로 고도 비만인 김선미 씨가 늘 하고 있는 고민이다. 예전부터 아빠가 말하는 게 쌤이가 더 많이 먹는데 쌤이는 살이 안 찌고 왜 선미만 찔까 맨날 이 소리를 하는데 제가 봐도 언니보다는 제가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세 자매 중 맞이인 선미 씨. 동생들보다 적게 먹는데도 살찌는 것은 늘 선미 씨다. 다이어트도 여러 가지 시도해봤지만 반복되는 요요 현상으로 답답하기만 하다. 걷기라든가 원푸드, 줄넘기, 테니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많이 해봤고요.
뭐 에어로빅도 해봤어요. 처음엔 진짜 빠져요. 처음에 한 몇 달간은 빠져.